이번 시간은 AWS EC2 인스턴스 생성 그리고 도메인 구매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측 상단에 있는 탭에 리전을 설정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게 풀리는 버그가 있어서 설정 전에는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미국으로 리전이 잡혀 있는데 서울로 잡아주도록 합시다. 이 설정은 우리의 서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 설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설정을 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접속을 하면 굉장히 느립니다. 해외를 상대로 서비스를 한다면 미국으로 잡으면 되겠죠. 우리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서울로 리전을 잡아 두고요. 검색창에 EC2를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하도록 합시다. 탭을 보면 인스턴스라고 있죠. 네, 클릭합니다. 인스턴스가 뭐냐면 가상의 서버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터 한 대를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시작 버튼 눌러주고요. 컴퓨터의 이름을 적어주도록 합시다. 네,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옵션은 아마존 리눅스 2023으로 잡혀 있는데 이 설정은 기본 값으로 두면 됩니다. 어떤 운영체제를 쓸 것인가 정하는 부분이고요. 인스턴스 유형은 컴퓨터 사양입니다. 현재 T3 마이크로로 잡혀 있는데 2025년 7월 15일 전에는 이 사양이 프리티어였습니다. 월 750시간 무료였고요. 메모리는 1기가네요. 시간당 0.0418 USD가 나오고요. 만약 서버 사양을 올리고 싶다면 스몰이나 미디움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초기 서비스를 할 땐 T3 마이크로도 충분하니까 나중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때 사양을 올리면 됩니다. 성수기에는 사양을 올리고 비수기에는 서버 사양을 내리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키페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키페어가 뭐냐면 열쇠문 같은 거예요. 빌린 컴퓨터에 접속을 할 때 이 열쇠문으로 접속을 할 겁니다. 절대 외부에 노출시켜서도 안 되고요. 이거 털리는 순간 인스턴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재발급이 안 되니까 꼭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키페어 생성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키페어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페어 생성을 클릭을 하고요. 그럼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는 거기다가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보면 기본값 그대로 두고 이 두 체크박스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그룹의 인바운드 규칙을 정해주는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스토리지 구성 8기가로 잡혀있는데 이건 컴퓨터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7월 15일 전에는 프리티어 정책으로 인스턴스당 30기가까지는 무료였거든요. 현재는 용량에 따라 비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도 용량이 많이 찬다면 서버가 많이 느려지거나 목통이 됩니다.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하고 이것저것 설치하다 보면 8기가 정도 나오거든요. 여유있게 30기가로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컴퓨터 설정은 다 끝났고요. 인스턴스 시작 눌러주도록 합시다. 자, 인스턴스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버튼 눌러보도록 합시다. 인스턴스 상태가 실행 중이라고 뜨네요. 인스턴스 다시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실행 중이라고 잘 떠있죠. 현재 인스턴스에서 퍼블릭 IP가 3.34 197 이렇게 잡혀 있죠. 이 IP는 컴퓨터 IP입니다. 근데 이 IP가 재부팅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지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면 IP가 변경이 됩니다. SAO에도 좋지가 않고요. 고정 IP를 하나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탄력적 IP라고 합니다. 이 IP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 IP가 매번 변동되지가 않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왼쪽의 탭에 탄력적 IP 클릭을 해주도록 하고요. 탄력적 IP 주소 할당을 클릭을 합니다. 기본값 그대로 두고 할당을 눌러주도록 하고요. 할당된 주소가 나오죠. 클릭을 해서 작업을 클릭을 합니다. 탄력적 주소 연결을 눌러주고요. 인스턴스는 저희가 만든 거 이걸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연결을 눌러줍니다. 탄력적 IP 주소가 연결되었다고 뜨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떠 있는데 새로 고침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가 잘 할당이 됐네요. 탄력적 IP는 인스턴스 한 개당 무료입니다. 그리고 탄력적 IP를 만들었는데 인스턴스에 연결을 안 하면 한 개당 월 3.6달러 정도의 비용이 나오고요. 여러 IP를 막 쓰고 싶다고 탄력적 IP를 여러 개 만들면 안 되겠죠. 한 개만 만들고 인스턴스 한 개만 할당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제 컴퓨터 인바운드 규칙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안 탭을 클릭을 하고요. 보안 그룹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인바운드 규칙과 아웃바운드 규칙이 있는데, 인바운드 규칙은 내 서버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제어를 하는 거고요. 아웃바운드 규칙은 나가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문지기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웃바운드 규칙은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고요. 인바운드 규칙을 편집을 하도록 합시다. 이 버튼 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면 아까 인스턴스 생성할 때 체크박스 2개 선택한 거 있죠? 잘 설정이 되어 있네요. HTTP는 80포트고요. HTTPS는 443 포트입니다.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모든 IP를 허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제한을 해버리면 유저들이 접속을 못하겠죠. 모든 포트 범위를 허용을 해주고요. 저희는 헤이디 SQL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DB 설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규칙 추가를 눌러주고요. MySQL을 검색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포트는 3306으로 기본으로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할 때 어느 IP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할 거냐, 그 설정입니다. 우리는 헤이디 SQL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겠죠. 위처럼 00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모든 IP에서 접속을 허용한다 라고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집이 매번 IP가 바뀌는 환경이라면 00으로 설정을 해줘도 되는데, 사실 DB에 접속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괜히 모든 포트를 허용을 해줬다가 해커한테 DB가 털리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DB에는 고객 정보도 들어가 있고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적혀 있기 때문에 털려서도 안 되겠죠. 매번 IP가 바뀌는 환경이라고 해도 귀찮겠지만 그때마다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싫다면 고정 IP를 쓰셔야겠죠. 내 IP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cmd를 검색을 하고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의 본문에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제 IP가 뜨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0 설정을 한 건 지워주도록 하고요. 내 IP를 검색을 하면 밑에 뜨죠.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규칙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사무실이나 다른 곳에서 DB에 접속할 일이 있다 하면 규칙 추가를 또 해서 IP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삭제를 하고 규칙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설정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연결할 도메인을 구매를 해보도록 합시다. 구글에다가 네임칩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도메인 구매 사이트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쌉니다. 프로모션 코드 같은 걸 활용하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고요. 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요. 계정을 클릭한 다음에 가입하시겠습니까?를 클릭을 해서 회원가입부터 하도록 합시다. 저는 네임칩 계정도 있고 계정 만드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은 다 하셨죠? 이 계정도 털리면 난감해지기 때문에 이중보안 빠르게 하도록 합시다. 보안 탭을 보면 2FE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토트피라고 있는데 클릭을 합시다. 저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하다 라고 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게 하다 라고 떠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해서 저번 강의에서 AWS랑 지메일 이중보안한 거 있죠? 방식이 똑같습니다. 앱도 똑같고요. OTP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다가 지금 보이는 백업 코드는 메모장에다가 잘 저장을 해 두시고요. 이중보안이 끝났다면 도메인을 구매를 해보도록 합시다. 구매할 도메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보면 .com 도메인이 있네요. 11.28달러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을 선택을 할 때 웬만하면 .com으로 끝나는 도메인을 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신뢰도 때문입니다. .com이 오래된 도메인이라 SEO도 유리하고
고객들이 봤을 때도 신뢰도가 있겠죠. .net은 네트워크 관련 회사들이 많이 쓰고요. org는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많이들 씁니다. .io도 있는데 스타트업이나 개발 관련 사이트에서 많이들 쓰고요. 도메인이 없다고 해서 아무거나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게 점검을 쓰시는 게 낫겠죠. 도메인이 정해졌다면 Add to Cart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장바구니에 담겨졌네요. 체크아웃 버튼 클릭해서 구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건드릴 건 없고 자동 갱신도 잘 켜져 있네요. 주문 확인을 눌러서 구매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는 구매한 도메인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끝나셨죠? 도메인 설정을 해볼까요? 우측 상단의 계정에 마우스를 올리고 계기판을 클릭합니다. 저는 고쳐 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관리하다 라고 떠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해주고요. 다시 자동 갱신을 저는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디렉션 도메인을 보면 저는 예전에 지어서 없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 겁니다. www. 뭐라고 있을 건데 어떠한 항목이 있다면 전부 다 지워주시고요. 고급 DNS를 클릭을 해서 한국어 번역을 잠깐 영어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Add New Record를 클릭을 하시고요. A 레코드를 선택을 합니다. 호스트는 골뱅이로 하고 IP는 AWS 인스턴스 IP를 기입을 합니다. 이 부분 복사를 해서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TL은 오토매틱 그대로 두시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A 레코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호스트는 www를 하고 IP도 똑같이 기입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도메인 설정이 모두 끝이 났고요. 다음 강의에선 우리가 설정한 인스턴스에 웹서버 구축을 위한 LAMP 설치와 SSL 발급, 그리고 자동 갱신 설정, 워드프레스의 설치까지 빠르게 해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건 없고 제가 드리는 코드만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 아마 5분이면 모든 설정과 설치는 끝이 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